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등장하셨습니까? 아주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 전체가 아주 불기둥을 만들어 버렸던 오늘 하루의 시장이었는데요. 시장이 한쪽은 엄청 뜨거운데 또 반대로 한쪽이 뜨거우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완전히 침체가 되고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증시의 희비가 굉장히 오늘 갈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참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송에서도 제약바이오에 유독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대형주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급적 논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알테오젠의 이 뭐죠? 키트로다 SC 승인 이후부터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이 시점이 제약바이오를 장기 보유하고 있던 쪽에서 하락의 빌미를 만들어준 트리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 내에서 개별 종목군들이 몇 개 있었죠. 나이백 소개해드림 그 종목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것도 10월 22일 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힘이 없는 게 괜히 좀 마음에 걸려서 이런 말을 좀 했고요. 자주한 또 재작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2023년도에 하락을 맞아가지고 뭐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열투막 나버린 종목도 허다한 2차 전지 쪽에서 오랜만에 바람이 좀 불어준 것은 그나마 좀 신선하고 긍정적이게 해석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AI가 또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AI 발전에 의한 이 전력원으로서 이 데이터 센터에 ESS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지금 ESS용 배터리가 중국에서 쇼티지가 나버렸다라는 말 자체가 이 공급 부족은 곧 가격 인상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것 같고 지금 하나의 주가가 트위스트를 이평선의 트위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랐다가 떨어지더라도 이 다음 파동은 정말로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수 신고가 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그러나 그 외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 쪽에서도 대량의 차익 매도가 좀 나왔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도 아침에 이제 기대감에 로봇 쪽 따라붙었으면 고통을 또 받아버렸을 수도 있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좌우지간 각 대장주 제가 좀 최근에 강조드렸던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쪽 폭등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EUV 관련된 종목군들도 FSD 신고가 근처 관련된 종목군들 신고가 대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종목군들은 어려운 장에서도 지금 날아다니는 모습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는 이 큰 판은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키워드가 생기면서 그 무겁던 현대차 장중에 10% 올려주고 조선주 장중에 좀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연관된 미국이 필요로 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오전에는 지수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지수가 오전에 미증시가 아무래도 전강 후 약으로 좀 마감이 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각각 갭을 들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수는 강하지 못하게 출발을 했는데 점진점진 올라오더니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수급은 아침에 매도였죠. 양시장 보면 코스피도 매도였고, 코스닥은 뭐 시작하면서 뭐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 물량 쌓이고, 반도체도 매도 좀 나오고, 이것저것에서 코스닥에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로봇 쪽에서 매도가 막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이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대부분 로봇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안 좋았고, 겨우 가다가 그냥 약상승으로 끝났는데, 코스피 수급 들어오는 거는 여기까지 보면 뭐 계속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장 막판에는 이제 옵션 만기로 인한 수급이 좀 들어온 건데, 그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프로그램 매수와 뭐 SK 하이닉스 등등 굉장히 강한 수급이 좀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수 보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죠.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코스피는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뒤집어진 날이었다. 오늘도 코스닥이 이제 0.08% 상승을 했지만 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표를 잠깐 보면요. 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전체 비중의 5%를 차지하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합쳐서 5% 정도 차지하죠. 이 둘이 각각 15, 16%가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수많은 제약바이오들의 하락을 전부 다 커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커버를 했구나. 그래서 겨우 시장이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코스닥 좀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려왔는데요. 약간 조금 아쉬운 게 한미 통화 스와프 가능성이 좀 열렸는데요. 통화 스왑 가능성이 좀 열렸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정도 임팩트면 환율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환율이 좀 약한 거는 약간의 찝찝한 개인적으로 약간의 찝찝함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고는 좋았던 시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종목군들 이렇게 훑어보면 SK 하이닉스, LG엔솔, 삼성전자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게 다 2차전지가 다 올랐으니까 전체의 시총 규모에서 굉장히 큰 규모가 다 강세였죠. 현대, 기아 합쳐서 100조, 그리고 뭐 SK 스퀘어, 삼성물산 각각 35조씩 70조, 뭐 조선주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뭐 100조니까 시가총액 큰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지수를 바쳤으니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자, 일단은 보면 금일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오늘 장전에 시장에 이제 한미 관련된 관세 협상 이슈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를 좀 별로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로봇 팔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었는데요. 조선업종은 좀 강할 것 같았어요, 아침에. 그래서 삼형 엠텍하고 동일 스틸럭스 두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봤었는데, 실적으로는 HJ 중공업과 세진, 뭐 하나오션이 아침에 빨리 오르다가 이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그리고 2차 전지의 강세가 나오니까 일제히 종목군들이 다 떨어지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됩니다. 즉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보면 정상적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자기 갈 길을 아우주 매우 훌륭히 잘 갔는데 반해서 나머지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불끈 솟아오름과 동시에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날은 어떻게 해서든 그냥 2차 전지 따라 붙는 전략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왜? 위치 자체가 돌파의 자리에 놓여있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매우 많았던 하루였기 때문에 봤은 게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저도 좀 빠르게 회원님들한테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 배터리사에서 ESS용 배터리가 쇼티지가 터졌다라는 부분들이 유료 기사에 노출이 됐는데, 아마도 저는 이 기사 자체가 트리거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지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때 ESS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저도 늦게 본 건데, 2026년 ESS 사업부 매출액 추정치가 이제
8.8조로 55% 상승됐다라는 이 자체가 일단은 전체적인 배터리사들에게 수급을 몰아왔고, 당연히 이 SS용 양극재를 지금 개발 완료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LNF에 좀 더 강한 무게가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나오고 19% 거의 20%까지 상승하게 된 원동력이다. 그래서 LNF가 지금 양극재의 대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같이 따라오는 현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포트 내용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를 강하게 당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차례 더 슈팅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언급 드립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 너무 흐름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큰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놀고 있는데 각각 50만원 닉스 10만 전자를 향해 갈 것 같은데, 오늘 소부장들의 흐름은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 되면 제가 볼 때 소부장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소부장이 많이 밀리게 되면 이쪽은 계속 기회다 생각하고 비중을 늘려가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에서 특정 종목의 비중을 몰빵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내가 10개를 선정했다 혹은 20개를 선정했다, 균일하게 비중을 다 때려 넣고 그냥 하나하나씩 급등하면 매도치고 급등하면 매도치고 급등하면 매도치고 이렇게 가야지. 반도체는 섹터가 많고 종목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시켜서 대응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다 보여지고요. 이미 많이 올라서 한 번 정도 눌렸다 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항상 말하지만 업종 내의 대표 주자들, 패키징의 대장이면 패키징의 대장, 기판의 대장이면 기판의 대장, 그 다음에 뭐 EUV라든지 뭐 각각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파트의 대장들 위주로 그냥 분포시키면 무난할 것 같다 라고 보여주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시장 전체의 수급을 분산시켜 버릴 정도로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 내는데요. 뭐 종목만 보죠. LNF, 에코프로 머티, 지금 현재 두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 LNF와 에코프로 머티 둘 다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좋은데 단기 급등이 좀 많아서 내일 올라오면 좀 버벅거릴 것 같고, 엔캠도 전액 1위니까 삼성 SDI는 반도체 전고체로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10배 갈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렸어요. 미국에 있는 퀀텀 스케이프라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로봇이 휴머노이드 가면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24시간 일하는데 만약에 불나면 어떡할 거야? 불나면 굉장히 좀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에다가 LFP 넣으면 굉장히 또 무거워요. 나중에 보면 무겁죠. 그러니까 가볍고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3만 개가 아니라 그 전고체란 말이죠. 전고체. 그럼 우리나라 종목이 많이 올까 미국 종목이 많이 올까 하면, 미국 종목의 퀀텀 스케이프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럼 나중에 조정받으면 그냥 좀 사모아서 한 2, 3년 들고 간다 생각하면 미래에 제가 볼 때는 오클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퀀텀 스케이프를 차라리 보는 게 나중에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 뭐 이쪽 관련된 배터리 종목 있긴 있지만은 뭐 레이크 머터리얼즈라든지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중에 해외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급등한 한중, NCS, 신성, AT 전부 다 ESS 쪽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움직이는 게 ESS 쪽이다. 이 모든 거의 시발점은 어떻게 보면은 분산전원에서 시작을 했을 수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 쪽 분산전원 이슈도 있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계속 확장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으로 ESS용으로 계속 확장되는 메가팩 이슈도 있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테슬라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잖아요. 그 실적 때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 움직임 가능합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문제가 뭘까? 반도체가 달리면서 부터 시초 큰 종목들이 힘이 빠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의 SC 허가 이후로 종목군들이 힘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계속 개인들만 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판을 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내일부터 종양학회 그 에스모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글로벌리하게 현재 뭐 제약
관련된 이슈들이 약하고 미국에서도 약가인화가 최근에 다방면으로 좀 진행이 됐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밀리면 ST팜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좀 사셔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말쯤 해서 저도 제약바이오는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조선업종 오늘 MRO 관련해서 HJ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 삼형엠텍, 뭐 동일스틸럭스 그리고 뭐 엔진 쪽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탄력이 좋은 쪽하고 그 다음에 묵직한 쪽 두 개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인프라 산일 어제 추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좀 일부 매매를 좀 했고 저는 둘 다 매도를 해버려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 신고가 치고 더 멀리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완벽한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원전 쪽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셔라. 자, 이 정도에서 빠르게 종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는 너무 강세라 볼 필요는 없고요. SK 하이닉스 일단 단기적으로 이 박스를 돌파한 이 박스 투 박스로 계산을 하면 단기 목표 주가는 48만원 나오네요. 48만원 근처에서 저항 받는지 오늘 UBS에서 목표가 59만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10만 전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관성에 의해서라도 10만원까지 찍으려고 갈 것 같아요. 이런 대형주가 정말 한번 방향을 잡으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아쉬운 게 이쪽에다가 비중 베팅을 하면서 좀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에서 FST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EUV 쪽의 흐름 양호한 상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반도체에서 HBM 다음에 지금 가야 될 것은 EUV니까 아직 못 올라온 SN, STEC도 곧 있으면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고가 목전에 둔 두 기업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TLB라든지 오늘 추가 상승을 하는데 1등 종목이니까 그렇고 신택도 따라갈 겁니다.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고요. 패키징의 하나 마이크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견조하게 조정 받는다면 뭐 하단에서 좀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 디바이스 한참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낸드 플래시죠. 하락을 깊게 하다가 일단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내일 뭐 잠시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게 된다면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한중 한미 관세 협상 이슈로 아침에 빠르게 하나오션이 시가부터 쐈죠. 근데 하나오션이 바로 밀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선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 하나오션이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 다행인 것 같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전체 MRO 쪽의 흐름은 양호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봅니다. 효성 HJ중공업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고 좀 밀렸다 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 얘도 이 파동에서 살짝 밀리면 뭐 5일선 받쳐서 본다든지 45일선 근처에서 본다든지 이런 전력으로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빠져도 다시 올라올 자리고요. 삼영 엔텍 지난번에 상한가를 무지하게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내일 밀리다가 이 쌍봉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삼형엠텍을 좀 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동일 스틸럭스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잘 팔긴 했는데 한 5% 좀 안 되게 팔긴 했는데 고민을 했죠. 동일 스틸럭스 얘가 더 강했으니까 세력주로 가면 어떤 게 할까 하다가 삼형엠텍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삼형엠텍으로 전환을 해서 좀 봐야 되겠다 싶고 지금 조선 기자재는 그냥 엔진 쪽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외에는 지금 수급을 다 2차 전지한테 뺏겨서 그런가 강하지를 못해서 신규로 좀 접근하기가 애매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좀 이 구간 85,000원이라는 자리에는 저항이 좀 있는 자리죠. 8만 92,000원이 저항이 좀 강한 자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저항의 몸통에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락은 제가 볼 때는 하락도 아니다.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버벅거림 정도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5일선이라든지 이 근처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추가 하락하더라도 5일선 만나는 자리에서 또 반등하는 흐름 이어지겠다 싶고요. SMR 안에서 태용이라는 종목 하락시 매수 관점에서 봐볼 수 있고요. 잠깐만요. 하락시 매수 관점에서 좀 밀리면 뭐 5일선 받쳐가지고, 그리고 우진은 오늘 어떻게 보면 시가 베팅 종목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회원님들한테는 이 구간이 돌파되면 돌파 매매해야 된다 설명을 했는데, 정작 제가 매매를 못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그리고 우진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그래도 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 놓고 종가에 버텼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지 흐름만 좀 체크해 볼 것 같네요. BHI도 좀 밀리더라도 계속 이 위에서 노는 흐름 그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전력 산일전기는 어제 추천을 하긴 했는데, 아침에도 추천을 하고 했는데, 저는 정작 그 가격대가 안 와서 못 사고, 저 꼭지에서 돌파할 때 13만원 돌파할 때 좀 들어가서 13만원 돌파 전에 들어가서 좀 짧게 VI 근처 팔고 짧게 2% 먹는 거에 만족해야 됐던 종목이었네요. 딱 그 신고가 돌파할 때 돌파하고 좀 더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얘는 어제부터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수출 데이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미래에셋인가 어딘가 리포트에서도 내용 자체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꺾인다. 거래처에서 관세를 다 물었다라는 거. 이 말은 수요가 그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가는 사람들이 관세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게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임팩트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종목군 보면 될 것 같고요. 로봇주 보면 이제 오늘 로봇주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이는 게, 뭐 현대무벡스 어제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개파라고 빠지고, 그나마 로보스타가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보면 다 로보스타도 이 투자 경고 들어가는 마크가 떴기 때문에 투경 들어갈 거고, KN 렌 시스템 어제 먼저 상한가 들어왔던 종목은 갭도 안 뜨고 밀어버렸다라는 것은 어제 상한가 갔던 로봇주들이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모습 자체가 로봇주들이 단기에 조금 저항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PG도 좋게 봤는데 아침에 프리장에서는 잘 올랐는데 그 이후에 본장에서 쏟아내버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로봇주들이 전부 다 저항에 봉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제 샀던 거, 동시효과에 샀던 거 좀 약하길래 일부 팔고 강하길래 다시 사서 뭐 전량 매도하고 로봇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졌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보고 마무리해야죠.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해 주면서 이때 급락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점이 작년 10월 달이잖아요. 그때 이제 급락하고 했던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번에 돌파는 어렵겠죠. 올라오더라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삼성 SDI도 저점에서 제법 올라오고 있는 거 긍정적이게 보여집니다. 빠지더라도 이 이평선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던 이평선이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는 종목분들이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순간은 딛고 올라간다. 딛고 올라간다. 지금이 2차 전지가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장기 이평선을 볼 때는 122평선과 242평선을 두 개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먼저 122평선을 돌파하고 242평선에 맞고 다시 빠졌다가 맞고 올라가서 이게 크로스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뭐 펀더멘털의 변화라든지 업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다 수반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봐야겠죠. 한 예로 카카오페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장기 이평선이 보면 역배열상이죠.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급등을 한다 한들 얘가 맞고 떨어져서 이게 위로 우상향하지 않으면 주가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물려버리면 답도 없는데 이걸 쭉 뺐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 과정 속에 우상향이 확실히 됐을 때, 그 장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진정하게 큰 상승이 나온다. 지금의 2차 전지의 그런 종목군들이 다수 이제 보이죠. LNF도 이제 방향성을 조금씩 돌리고 있으니까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몇 번 할 거고, 뭐 에코프로는 NXT에서 뭐 20%가 올라가나요? 이러면 좀 오바다. 이거는 좀 오버스럽네요. 에코프로 20%. 머티도 지금 여기 241선 붙었으니까 바로 가기는 어렵고, 에코프로 BM 여기가 이제 정확히 딛고 올라가는 거라 뭐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서 뭐 이 정도 흐름 한 15만 원에서 좀 맞고 떨어질 것 같고, 저항과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는 단기 고점이 좀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딛고 올라와서 여기 있는 구간 20만 원이 코앞이니까 뭐 20만 원까지 운 좋으면 찍을 수도 있고요. 찍을 수도 있고 운 좋으면. 그 다음에 LNF 오늘 제일 강하게 올라왔고 기준봉이 가장 완벽하며 돌파를 했으니까 살짝 눌렸다가도 11만원까지 올라가려는 관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QM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장에서 좀 못 올라왔던 2차전지주들이 대거 올라오는 거는 네, 의미 있어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2차전지 종목군들이 더 상승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